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한 6개월 전에 우리가 지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참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6개월을 지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몰랐던 여러 가지 또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는 원래 1947년에 처음 발표가 됐어요. 우간다의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지카 숲에서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인체 감염이 알려진 것은 1952년도에 처음으로 그것이 알려졌고요. 이것이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 근처에 열대지방에만 있던 그런 바이러스였어요. 우리 모기 자체가 그런 열대지방 모기들이 이것을 옮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이것이 세계화된 것이 이제 참 금년 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세계 50개국에 번졌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브라질, 멕시코 뭐 이런 조금 더운 나라, 그런 나라들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이것이 세계 50개국에 퍼졌어요. 유럽에서도 스페인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소두증 그런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브라질의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브라질은 우리가 사실 올림픽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브라질은 지금 사실 겨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기는 아닌가 봐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지금 1825명이나 그동안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플로리다에서는 이 국내 모기에 물린 사람이 4명이나 이 지카가 발병이 되었어요. 아직 이 지카 바이러스 잠복기는 우리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저 며칠 정도 될 것이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 모기 물린 후에 며칠이 지나면 보통 감기 증세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 유행 지역을 여행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잠복기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8주간을 이 성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이 모기가 이제 그동안 열대지방에 있는 모기, 이집트 순모기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흰줄 순모기라든지 또는 에이시안 타이거 이런 모기들은 미국에도 있는 모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대지방에도 있는 그런 모기들이 이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 감염인데 그것이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태반 감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산모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아기가 이 소두증이 생겼다는 것은, 뇌 발달이 안 됐다는 것은 그 태반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염 경로가 보통 모기에 물린 것과 태반 감염, 그 다음에 성 감염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성으로 인해서 감염된 것이 지금 한 15명 정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수혈로도 이것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장기 이식 같은 그런 것도 이제는 이 바이러스를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카 바이러스는 일반 증세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지카 바이러스 모기에 물렸어요. 물렸는데 그 사람이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증세라는 것이 대개 이제 감기 증세인데요. 독감 같은 그런 증세예요. 그런데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그중에 80%는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세는 없지만은 그 사람에게 모기가 물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모기가 또 옮겨주면 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과 섹스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된 사람은 3일 내지 7일 동안 이 바이러스를 피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증세는 대개 열이 나고 발진이 나고 두통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보통 감기가 좀 특이한 것은 관절통이 있고요. 이 결막염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드물게 신경합병증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이 신경마비가 생긴 사람이 이 지카 바이러스로 판명이 됐는데 길레인-바레 신드롬이라는 이런 신경마비 합병증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은 아주 드물고 지금 제일 많은 합병증이 바로 임신 합병증입니다. 그러니까 소두증을 말하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머리둘레가 32cm가 못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34cm, 36cm 정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가 조그맣게 나는 것이죠. 자, 이 소두증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더 알아보니까 소두증뿐만 아니라 뇌 안에 석회화가 생깁니다. calcification 생겨요. 우리가 이 폐결핵을 앓고 나면 폐에 이 석회가 생기듯이 여기도 바이러스가 생기면 이 바이러스가 뇌에 석회를 일으킨답니다. 또 눈의 기형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뇌성마비에 걸릴 수도 있고 지능장애 또는 이 발달장애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알려진 바로는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유산되거나 사산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산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두증을 확인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태반을 검사해 보니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는 이제는 사실은 브라질, 멕시코에 갔다 온 사람이나 아니나 어쨌든지 검사를 받아야 된다. 매달 체크할 때마다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IgM 검사 또는 RRT, PCR이라는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와 소변에서 보통 이제 7일간 이것이 양성이 나와요. 근데 증세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임신 중에는 매달 검사를 이런 피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변 검사, 이 초음파 검사는 아기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증세가 없었다가 갑자기 소두증 아기가 태어나면 더 놀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미리 발견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일찍 발견되면 아마 유산을 C-섹션 DNC라든지 이런 임신 중절 수술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증세가 있었던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앞으로 이게 피 속에는 보통 한 일주일 내에 없어지지만은 이런 정액 속에는 얼마 동안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카 증세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8개월 정도 성생활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카 바이러스 있는 사람들은 우선 성생활에서 제일 많은 것이 남자가 브라질이나 멕시코에서 모기에 물려서 왔을 때 미국에 있던 여자가 같이 성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옮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에서 여자에게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가서 이 소두증이나 정신발달, 지능장애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드물게 요즘은 동성 섹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자가 딴 데서 이렇게 옮겨와서 이 에이널 섹스나 이런 걸 해서 남자와 남자 간에 이렇게 성교를 했을 때 이 항문 성교에서도 이 지카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즉 질성교뿐만 아니라 항문 성교에서도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되었고요. 지금 이제 의학자들이 지금 의심하는 것은 앞으로 이 구강 성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인펙셔스 모너 같은 거는 우리가 이 키스로도 옮길 수 있는데 이런 구강 성교로도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카 바이러스가 옮겨질지 그거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제 인체 실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참 의학이라는 것이 보십시오. 지금 1947년부터 이 바이러스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최근 6개월 동안에 우리 의사들도 많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그런데도 이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모든 참 의사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의사들이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씩 더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합니다. 또 거기서 리서치를 하고 또 연구를 많이 수십 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이 백신을 못 만들고 이 지카 바이러스를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배우니까 온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의학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